이더리움의 샤펠러 업그레이드 이후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해서 안정적인 이자를 벌어들이면서도 유동성을 풀어주는 리퀴드 스테이킹의 인기가 뜨거웠습니다. 라이도, 코인베이스, 로켓풀 등등의 프로토콜이 리퀴드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2024년 1월 17일 기준 1250만 이더를 모으는 데 성공했죠. 리퀴드 스테이킹의 장점은 명확했습니다. 32이더를 스테이킹하지 않아도 된다. 기본적인 이더리움 스테이킹은 최소 32이더가 있어야 밸리데이터 노드를 돌리고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퀴드 스테이킹 프로토콜들은 1이더, 적게는 0.1이더로도 스테이킹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었죠. 유동성 32이더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이더리움이 머지를 통해 언스테이크가 가능해졌지만 초창기 리퀴드 스테이킹 프로토콜이 나왔을 때만 해도 시점에 따라 1, 2년 동안은 스테이크한 이더리움의 출금이 불가능했었죠. 이런 장점들로 초창기 엄청난 TVL을 끌어모은 리퀴드 스테이킹 프로토콜들은 아직까지도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단계 더 진화하였다고 평가되는 아이겐 레이어가 등장합니다. 안 좋은 장 분위기 속에서도 폴리체인 캐피털, 블록체인 캐피털, 코인베이스 벤처스 등 유명한 VC로부터 5천만 달러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는데 아이겐 레이어는 리스테이킹이라는 컨셉을 가져온 프로젝트입니다. 리스테이킹이 뭔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이더리움이 가진 구조적 한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머지를 통해 합의 알고리즘이 POS, 즉 지분 증명으로 전환된 바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보안은 더 이상 해시파워가 아니라 스테이킹된 이더리움의 규모에 의존한다고 할 수 있죠. 이를 통해 이더리움은 탈중앙화, 보안 개선, 전력 소모 최소화라는 3마리 토끼를 다 잡았는데요. 문제는 스테이킹된 이더리움이 락업되는 것이었죠.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앞서 말씀드린 리퀴드 스테이킹 프로젝트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LSD들이 사실상 디파이에서만 사용이 되고 브릿지, 오라클, 사이드체인 등등의 AVS의 검증에는 사용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크게 두 가지의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AVS들의 필요 자본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AVS들이 자체 네트워크를 구축할 때 보통 토큰을 발행합니다. 그리고 그 토큰들은 이자를 제공해야겠죠. 이더리움 평균 스테이킹 일드가 연평균 4에서 5% 정도 나오는데 AVS들이 자체 네트워크를 구성하려면 당연히 이보다 더 높은 이유를 제시해야만 하죠. 네트워크가 더 작고 더 보안이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등급 낮은 채권이 이율이 높은 것이랑 비슷한 구조라고 할 수 있죠. 안정성과 수익률은 반비례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더 높은 이자율을 제공하는 것은 자본적인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이지만 보안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스테이커들이 더 높은 이유를 찾아 이더리움에서 AVS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이더리움 측의 보안이 더 취약해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보안의 파편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더리움과 AVS 측의 보안은 별개라는 점입니다. 많은 브릿지와 오라클 등이 해킹을 당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는 이더리움의 네트워크의 보안이 뚫린 것이 아니라 AVS 네트워크가 뚫려서 생긴 일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컨셉이 바로 리스테이킹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더리움에 이미 스테이킹된 이더리움으로 AVS 서비스들의 보안을 지원해주는 것이죠. 이더리움 밸리데이터들이 노드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때 아이겐 레이어의 컨트랙을 이용하면 이더리움 POS 체인과 AVS 네트워크 측을 동시에 밸리데이팅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더리움과 사이드체인들은 서로 보안과 TVL을 위해 경쟁하지 않아도 되고 스테이커들은 수익을 이중으로 챙길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떤 프로토콜들이 해당 내러티브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당연하게도 리퀴드 스테이킹 프로토콜들이 있겠습니다. 라이도, 코인베이스, 로켓풀, 바이낸스 등 다양한 리퀴드 스테이킹 프로토콜들은 아이겐 레이어와 함께 리퀴드 리스테이킹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아이겐 레이어 쪽에 포인트만 쌓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팬들입니다. 이자와 원금을 나누는 방식으로 핫했던 팬들이 이더파이의 EETH를 차용하여 아이겐 레이어 포인트, 이더파이 로열티 포인트 그리고 이더리움 기본 일드까지 3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렌조입니다. 렌조는 아이겐 레이어의 리스테이킹 전략을 매니지해준 프로토콜인데요. 유저들이 Synthetic Ether, R-Ether, Coinbase Ether 같은 리퀴드 스테이킹 토큰들을 납입하면 Easy ETH로 교환해줍니다. 그리고 유저들에게 받은 이 리퀴드 스테이킹 토큰들로 렌조가 아이겐 레이어에서 리스테이킹 포인트를 쌓아주는 방식이죠. 마지막은 피카소인데요. 해당 프로젝트는 솔라나 네트워크에서 구동되어서 솔라나를 서포트하지 않는 아이겐 레이어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오히려 아이겐 레이어의 작동 방식을 따라해서 솔라나 위에 구현하겠다고 하는 프로토콜이죠. 오늘은 리스테이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태계 보안을 더욱 견고히 만들어주면서도 스테이커들에게는 더 높은 이자를 제공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아직 개발 초기 단계인 만큼 많이 공부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위클리 콘티였습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